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강원도가 새롭게 발전할 전기가 될 법적 기반을 갖췄는데요. 강원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11년 만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법이 공포되면 1년 뒤인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제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3개의 조항으로 된 강원특별법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 분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규제 완화, 특례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민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 도상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강원도민들의 아픔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강원도가 이 법을 기초로 관광산업과 청정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법안 통과 자체도 큰 의미지만 여야 나눌 것 없이 강원도가 결집된 힘을 보여준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특별법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추가 법률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강원도의 종합적인 특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에 관한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거기에 사무국을 만들면서 그 추진단에 저희 강원도가 직접 많이 참여해서 지방선거의 대결 국면이지만 강원도 여야도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바꿀 대전환의 계기, 강원도 발전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며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제주와 세종과는 달리 강원도가 기획하고 강원 정치권이 연출하는 합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법적 장치를 더욱 정교하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지방선거 후보들에겐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서로 자신들의 성과라며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특별자치도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를 사흘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5월 통과는 이광재 도지사 후보가 출마 조건으로 당에 제안해 이번에 처리된 것이라며 아예 이광재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이제와 자신들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건 소 등에 타고 가다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쥐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국민의힘이 이 법을 만든 것처럼 이 공을 가로채고 업적 가로채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단된 강원도에서 꾸려지는 특별자치도는 평화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기조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광재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1호 공약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향한 의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통과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과된 특별법은 민주당이 주장한 평화가 아닌 경제를 근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완 상태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입법 사항을 다 해내느냐. 이것은 당연히 여당 지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특별법 1조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고 명시돼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강원도 입장에서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누구의 역할이 더 컸는지가 이번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의 막판 신경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6월 1일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치열하게 진행됐던 춘천시장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적극 알리며 막판 표몰이에 혼신을 쏟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육동안 춘천시장 후보, 정부에서 일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발을 도왔다며 자신이 특별자치도 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연구원장 재직 시절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시안을 만든 경험이 있어 시장이 되면 강원도와 춘천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후보들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중심성을 더 심화시키고 춘천시장이 되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인재 유출 없는 교육 도시라고 답했습니다. 춘천은 본디 훌륭한 교육도시입니다. 춘천의 교육도시로서의 전통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인상과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자영업자 이자 지원 등 26가지에 달합니다. 경로당에 옹기종기 모이셔서 고기라도 한 번씩 드실 수 있게끔 3,000원으로 인상을 하겠습니다. 최성현 후보는 야간에 운영되는 대규모 분수 등을 조성해 춘천을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시장이 되면 꼭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살면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원하는 일을 많이 다 제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속 이광준 춘천시장 후보는 유세 차량에 올라 색소폰을 불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후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음악으로 전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시장도 아니고 국민의힘 시장도 아니고 일 잘하는 시장만 필요합니다. 이광준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뚝심으로 약사천 복원과 화장장 등을 이전시켰다며 다시 시장이 되면 교도소 등을 이전시키고 500만 평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곧 수도권에 편입이 됩니다. 500만 평 신도시 지금부터 만들어서 편입에 대비해야 합니다. 선거 초반 예비 후보가 13명에 달했던 춘천시장 선거. 치열했던 경선 등을 거치며 3명의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전이 워낙 뜨겁게 치러지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율 61%를 뛰어넘을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일부 시장 군수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지방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 측이 지난 28일 무소속 김한근 후보를 포함한 캠프 관계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홍규 후보 측은 김한근 후보 캠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지지율을 조작한 허위 자료를 유포해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근 후보 측은 자신들이 작성하거나 배포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김홍규 후보 측이 사실관계도 파악되지 않은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삼척시장과 속초시장, 양양군수 선거 후보자 간에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삼척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를 포함한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김양호 후보 측은 박상수 후보 캠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온 비공식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수 후보 측은 자신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린 적은 없고 일부 지지자들끼리 공유한 내용이 유출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속초시장 후보 측은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가 지난 25일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시우지를 매각한 적이 있는데도 없다고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선 후보 측은 개인 자격으로 공공 시우지를 매각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며 주 후보 측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양양군수 후보도 국민의힘 김진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정중 후보 측은 지난 26일 열린 TV토론회에서 김진아 후보가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와 수상 레저기구 구입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하 후보 측은 당시 군수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국민의힘 심규원 동해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규원 후보가 모 식당에서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음식과 술 등을 대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규원 후보 측은 식당에 인사차 들른 게 전부라며 민주당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유태호 태백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에게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과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전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호 후보 측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류 후보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670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입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일인 내일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포털 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고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이나 SNS 게시 등은 금지됩니다. 도 소방본부가 제8회 지방선거 대비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투 개표 종료 때까지 도내 소방서 18곳과 의용소방대 10,000명, 소방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도내 개표소 18곳에 소방인력 80여 명을 고정 배치하고 투표소 670곳에서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중순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강원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빅데이터 기반 강원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강원도 방문 관광객은 1,16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2%, 3월보다 14%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릉과 양양 등 동해안 지역과 양구와 횡성 등 내륙 지역의 방문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지별로는 홍천 가리산 레포츠파크와 횡성호, 속초 해수욕장의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양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노선에 김포가 추가됩니다. 플라이강원은 7월 20일부터 양양과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출발표는 오전 8시와 오후 6시, 김포공항 출발표는 오전 9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으로 각각 하루 2회씩 비행 시간은 55분입니다. 양양공항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국내 노선은 제주, 대구, 여수 3곳으로 오는 7월 플라이강원의 김포 노선과 티웨이 항공의 광주 노선까지 운항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제조업과 비제조업 기업들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와 업황 전망지수 모두 2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강원도 내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4월보다 6포인트 오른 82포인트를 기록했고 6월 전망지수도 3포인트 올랐습니다. 중국의 봉쇄의 영향으로 전국 제조업 지수는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강원도는 식료품 생산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비제조업도 숙박관광업의 약진에 힘입어 지난달보다 13포인트 올라 77포인트를 나타냈으며 다음 달 전망지수도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춘천시가 어린이집 170곳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과 안전시설을 점검합니다. 춘천시는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인 어린이집 140곳에서 개인 위생 상태와 조리기구, 주방 설비 청결도,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2년 동안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30곳에서 화재 대피 시설과 통학 차량 등의 안전도 살필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학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진흥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차 추경 예산에 9,900만 원을 편성하고 외국 국적 유아와 이주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원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매년 따로 예산을 편성해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도내 외국 국적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공립유치원은 15만 원씩, 사립유치원은 35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권위원회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서도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는 노인 보호구역에 교통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또 경찰청장에게는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0년 전국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10명 가운데 6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최하위였습니다. 춘천시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춘천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주휴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 19명은 소양강 자전거길, 동물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일할 예정이고 참여 신청은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2 강릉 단오제가 다음 달 6일까지 강릉 남대천 단오장 일대에서 계속됩니다.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올해 행사는 으라차차 강릉 단오제라는 주제로 체험존과 무대 공연, 전국 최대 규모 난장과 먹거리촌 등 다채로운 세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한씨름협회 전국 단오장사 씨름대회가 오늘부터 열리고 단오굿은 다음 달 2일부터 단오재단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 눈 없는 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2022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이 평창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주최하고 2018 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13개 나라 111명이 초청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